GM 군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모두 가동을 멈춘 가운데 GM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철수 가능성까지 밝힌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생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징계 기준보다 낮은 정직 3개월의 처벌만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대량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김제 용지에 몰려있는 산란개 농장들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삼선 출마를 선언한 김승환 교육감이 공약 일부를 발표하고 나머지 입지자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서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GM이 정부가 재정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수까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GM 공장에 있는 군산 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자동차 조립 라인이 멈춰선 한국 GM 군산 공장입니다. 하루 뒤에는 디젤 엔진 공장마저 가동을 중단해 군산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GM 본사가 정부의 재정 지원과 3조 원대 유상 증자 요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GM 본사는 우리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조조정과 철수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군산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한 가동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하며 군산시도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군산 공장 정상 가동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GM 군산 공장 노조 역시 수천여 명의 근로자와 100여 개가 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정부가 협상에 신중히 나서주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상 증자 관련해서는 군산 공장에 대한 확실한 고용 유지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GM의 확실한 규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재가동이냐 폐쇄냐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앞으로 나올 정부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교사 김모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지난해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선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려야 되지만 학교 측은 정직 3개월로 끝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교사 김모 씨가 근무하던 학교입니다. 지난해 9월 이 학교 교사 A씨는 학생을 성추행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전북교육청은 학교 법인에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항정 규칙에 따르면 학교 측 징계위원회는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북교육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는 해임이 가장 낮은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항정 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학교 측에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고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된 일이라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공문 내용에 보면 양정 기준이 자세한 기준이 없었고요. 중징계해서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과 합의했을 때 된 상태고. 이 학교에서는 2013년에도 교사 B씨가 학생을 성추행해 견책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초등교원 전보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교사들이 선호 지역인 익산으로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5년 근속자들이 배치되는 등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인사규정을 해석해 인사차별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비선호 지역은 일반 전보 대상자를 우선 배치하는 인사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초등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보룡제 정상에 동물 화장시설이 추진되면서 진안군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안군의 관문이기 때문인데요. 전라북도가 조만간 현지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보룡제와 진안군 소태정제가 맞닿은 진안군의 관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개인이 인근의 옛 주유소 뒤편에 동물 화장시설을 짓겠다며 완주군에 건축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안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진안은 정말 공기 좋고 물 맑고 산수 좋은 녹수청산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런 곳에다 이런 걸 세운다면 말도 안 돼요. 완주군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주변에 자연마을과 대주동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라북도에 완주군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 한동안 안도하던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자체가 관문이잖아요, 관문. 관문이면서도 이 바로 밑에는 지금 절이 있고 이런 큰 대로변 옆에 그 관문에다가 그 화장장을 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현행법상 동물 화장장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많은 눈 탓에 예전과 달리 현지 확인을 늦춘 전라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산란계 농장들이 모여있는 김제시 용지면은 AI가 발생할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바로 인근 농장으로 번졌고 모든 농장에서 한꺼번에 살처분을 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용지면의 농장을 분산시켜 AI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최대 산란계 농장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AI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초소가 가동 중입니다. 날은 춥지만 소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따수물로 녹여가지고 쓰고 그렇게 지금 연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지에서는 산란계 농장 56곳에서 163만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역에 농장들이 몰려 있다 보니 AI가 한번 발생하면 매번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차례 AI 사태 때 지원한 보상금과 방역비만 643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정부가 농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AI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농장 밀집 지역 개편 사업을 시행합니다. 용지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입니다. 이전을 원하는 농장에 시설비 80%를 지원해 농장 간 거리를 500m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5개 농장이 이전 대상입니다.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좀 할도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 옮겨갈 곳에 주민이 이전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정책 브리핑 형식을 빌어 선거 공약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5월 초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계획인데요. 나머지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은 대부분 내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여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참여형 정책 수기제와 미래 공방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청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체험 중심의 4차 산업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모두 하반기부터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들이어서 사실상 주요 선거 공약을 발표한 것입니다. 4년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4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전북교육의 미래 방향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김 교육감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은 5월 초에나 생각하고 있으며 출마 의견 전까지 정책 공개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중간 그 정책을 언론에 공개를 하고 정식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공약을 제시하면서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교육감 입지자로 거론되는 후보는 6명입니다. 학력 증진과 전북형 미래 교육을 공약하며 양강 구도 체제를 만들려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과 지난 선거에서 20%를 득표한 이미영 후보,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과 황호진 전 부교육감,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8년간 교육정책 실패로 전북 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면서 반김승환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현 교육감의 불통 이미지와 삼선 도전에 대한 피로감, 거부감 등을 부각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입지자들은 대부분 내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표박狩이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전에 조용하게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올 지방선거에서는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권태홍 위원장은 수십 년 정치 독점으로 전북 정치의 무능과 부패가 일상화되었다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전북, 미래의 변화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혁신 전북을 위해 9가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권 위원장의 출마 회견장에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천우선 전 대표, 윤소하 의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에서 제가 당선되면 정치혁명이 시작됩니다. 저를 선택하면 권태홍이 됩니다. 전북 정치 혁신과 내 삶이 바뀌는 전북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일 열린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간 실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인정 의원은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 공장까지 멈춰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해상풍력과 조선협력업체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새만금과 서남의 해상풍력은 전체 투자 규모가 12조 원에 이르는 만큼 조선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과 고창 등 6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7cm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무주를 비롯해 동부 내륙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5도, 무주와 진안은 영하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으며 한낮 기온도 전주 6도, 익산 5도 등으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겠고 설 연휴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